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의 유튜브에서 추천 입찰가를 설명해 드리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 물건 입찰할 때 얼마가 필요할지, 필요 자금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출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이 물건의 이자, 취득세, 뭐 기타 잡비, 명도비, 수리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남을지 계산하는 것까지 다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남는 것도 하나도 없던데 뭐하러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를 진행하면서 어떤 비용이 들고 대출은 얼마나 나오고 이자는 얼마나 되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추가로 오픈한 서비스이고요. 폰에서는 추천 물건, 권리 분석, 그리고 입찰가 산정뿐만 아니라 순수익까지 전부 다 계산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 물건이 하남 아파트 경매 추천 물건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순수익 1,600만 원 남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 1,600만 원이 모든 비용이랑 세금을 전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대략 1,600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매 물건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물건은 성남 5개 2023 타경 653-53 아파트 물건이고요.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물건이고 3층입니다. 층수는 별로 좋진 않아요. 감정가는 4억 2,800에서 지금 한 번 유찰되어서 2억 9,9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건물 면적은 50제곱미터 21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첫 번째로 물건 분석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장동에 위치하고 있고 총 17층 중 3층이에요. 층수는 저층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 구조는 방 2개, 그리고 미닫이가 있는 거실이 하나 있고 발코니, 그리고 화장실 하나 있는 구조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복도식 구조입니다. 테라스는 총 641세대로 세개동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물건이고요. 보존연식은 94년식으로 구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근데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많습니다. 세대당 1.01대로 절대적인 양이 많다는 건 아니긴 한데 94년식의 복도식 물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물건의 단지 자체 내의 특징을 보면은 구축이고 복도식 물건이라 가지고 구조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주차 대수는 양호한 편이다라고 결론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입지 분석입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한 한신 아파트 물건이고요. 여기 옆쪽으로 검단산역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군데가 위치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이쪽과 이쪽,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쪽에 경영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3개씩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경영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구는 고등학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 이외에는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마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쪽으로 하남 스타필드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도보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홈플러스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우체국과 그리고 옆쪽으로 하남시청역이 전부 다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생활 인프라가 잘 발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가 구축이라서 단지 내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입지 그리고 생활 인프라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세 분석인데요. 이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다달이 거래가 한두 건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거래를 보시면은 일단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층이었습니다. 3층이었기 때문에 저층 기준으로 시세를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층 같은 경우에 3.95억, 3.8억, 3.8억 이렇게 갔다가 6월달에 4.1억까지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4억은 넘게 거래가 되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호가를 보시면은 지금 저층이 4.25억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에는 4.3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래가 됐었던 4.1억 그대로 가격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를 4.1억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드려볼 거고 순수익 계산도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 경매 최저가는 얼마죠? 2.99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이가 현재 1.1억 원 차이가 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번째로는 권리 분석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갑구를 보시면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하나 있고요. 을구를 보시면은 근저당권만 확인이 됩니다. 여기 11-1, 13-1, 14-1 이런 것들은 부기등기라고 해가지고 본등기를 따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등기를 따라가는데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면은 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이 아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 세 가지 이상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부분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임차인 내역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이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입찰가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입찰가를 내고 얼마나 순수익이 남을지까지 계산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1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경매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3.6억에서 3.7억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을 쓰면 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을 3.6억에서 3.7억 사이로 입찰을 하게 되면 얼마의 필요 자금이 필요할지 그것도 잘 가늠이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물건을 입찰할 때 필요한 자금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익률 계산표인데요. 입찰은 3.65억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취득세는 1.1%고요. 그리고 명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당 일단 10만원 잡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샤시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900만원을 넣어봤고요. 만약에 수리를 조금 덜 하겠다 그러면은 한 4, 5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비, 그리고 채권 매입, 매도 금액을 합쳐가지고 기타 잡비로 해서 0.4% 정도 잡아보았고요. 대출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4%, 164만원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다 된 다음에 드리는 수수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그게 3억 8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얼마에 받죠? 3억 6,500만 원을 받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출은 3억 4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총 필요한 금액은 한 4천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될 것이다. 4천 정도 내외 정도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로 진행했을 때 그리고 매매사업자 신탁으로 진행했을 때는 낙찰가의 90%나 감정가의 80% 중에서 낮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개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 물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인 경우에 그렇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80%를 잡고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럴 때 필요한 금액이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억 6,5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취득세랑 뭐 중개비, 기타 잡비와 다 포함시켰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80%로 해서 3.42억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경매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6개월치 이자와 그 다음에 중도수수료 0.5%를 가정해가지고 말씀드렸고 그게 한 93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한 4천, 조금 여유롭게 잡으면 4,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월 이자 비용 130만 원은 감당을 해야 되는 비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 빼고 세금 떼고 하면은 남는 게 없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세금 계산도 한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제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과세표 준액이 뭐냐면은 실제 매도한 금액과 그리고 낙찰받은 금액 플러스 기타 잡비 그 물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합쳐가지고 뺀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우리 아까 4억 1천 정도로 예상을 해봤고요. 취득원가는 아까 취득세와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금액이고요. 그걸 다 빼니까 1,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1,800만 원이면 어느 구간이죠?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그랬을 때 세율이 뭐 50%, 70%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15%입니다. 15%. 그것도 15% 마이너스 126만 원 공제한 금액이 세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겠죠. 그래서 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16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금이 정말 많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얼마가 남을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위의 낙찰 금액과 세금, 그리고 기타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해 봤을 때 비용을 한번 보면은 매도를 4억 1천으로 매도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낙찰로 총 비용은 이자 제외하고 3억 8,200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랑 중도상환수료는 93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16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제외했을 때 순수하게 남는 거는 1,600만 원. 순수익은 1,600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러프하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겠다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뭐 100% 맞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한 1,300만 원만 남기고 싶어. 아니면 2천만 원 남기고 싶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얼추 얼마 나올 것 같다, 얼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글로 써보시고 엑셀 파일 넣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래야지 처음에는 입찰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한 부분도 있고요. 명도가 조금 쉽게 된다든지 아니면 거래가 빨리 된다든지 아니면은 대출 조건이 좋다든지 등 많은 부분에 따라서 순수익은 1,600만 원이 아니라 2천 몇백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새롭게 오픈한 경매 추천 물건 그리고 순수익 분석까지 모두 진행하는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드리고자 이 물건을 샘플로 한번 가지고 왔고요. 넷스콘에 구독하시게 되면은 이런 물건을 매달 10개에서 15개 사이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